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대 중국에요. 병법서죠. 전 세계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는 손자병법이 아시죠? 이 손자병법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싸우지 말고 이기는 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정확히 하는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제발 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명승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싸우는. 설령 싸우더라도 제대로 진검승부 벌이는 아름다운 대결. 이런 아름다운 대결. 막 시궁창 대결 말고 진흙 싸움 말고 진흙탕에서의 싸움 말고 아름다운 싸움.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0년 내고 이 소개 참 지겹습니다. 30년 정치부 기자 출신 칼럼니스트. 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화력이 센 보수 농객 윤창중 칼럼세상 오늘도 대표님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소개가 항상 똑같아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45번째 출연입니다. 네. 100번째 출연할 때 제가 박수. 202회째인가요?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예. 제가 45번을 출연했으니까 네. 우리 작가분들이 참 머리를 짜도 좀 궁색하겠죠. 그러나 이제 네. 화려한 소개보다도 네. 뭐 그냥 짧게 소개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속마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네. 찬성하십니까? 박근혜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물론 심지어 문재인 후보한테도 밀리니까 박근혜 후보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소리입니다. 박근혜부터 박근혜부터 바꿔야 됩니까? 박근혜 자신부터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만 남겨두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박근혜의 변화를 저희들이 촉구했습니까? 이게 무슨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올 것이다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선거가 내일 모레 치러지니 여러 가지 자본 내지 말고 단합해서 일하자. 박근혜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전적인 책임은 저는 박근혜의 문제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냐? 박근혜 후보는 정말 저희들이 참 100번 양보해서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자기가 타고 온 친박계라는 뗏목을 불살라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박계 뗏목. 뗏목. 네. 그 친박계 뗏목을 불살르고 대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새로운 뗏목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참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 수가 없다. 친박계 사람들도 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 뗏목 불살라 버리면? 친박계가 서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번 대선은 뭐냐면 보수 우파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과연 보수 우파의 대를 이을 수 있느냐? 네? 아니면 국가를 다시 엄청난 후퇴의 질곡 속에 빠뜨리느냐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통하는 주요 통로에 모조리 친박계 심고 무슨 해병 전후에 친목 모임 하듯이 오늘 아침 신문도 보세요. 대책회의 하는데 당대표 황우려, 사무총장 서병수, 무슨 홍문종, 무슨 권영세 이렇게 완전 친박계끼리 모여가지고 친목계를 하면서 바꿔 말하면 박근혜 1인 체제를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만들면서 이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거라 봤다?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라고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경청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남원이 관망하고 있는 130여 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네. 그죠? 2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 130명들은 멍하니 관망하고만 있는데 이분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빨리 영입해야죠. 영입이 아니라 130명이 다 전부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런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제야 인사라고. 아, 새누리당 제야 인사. 네. 뭐냐면 친박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나머지 당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잘하나. 그래서 찾아가면 잘 안 돼. 해봐라. 뒤에서 욕하면서. 아, 뒤에서 또 욕까지 합니까? 하죠. 아, 잘해봐라. 잘 해봐라. 아, 니들 잘하나 보자. 이거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전적으로 박근혜의 문제. 박근혜 후보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여태까지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의석수에서.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를 만나본 새누리당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내가 내 스타일대로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 내가 성공했는데 내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확신인 겁니다. 정치 구단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천신만고 그때 청와대 들어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기더라 이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없어서 안 되지만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 문호를 막아주고 주변의 언론을 봉쇄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제가 나름대로 박근혜 후보가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 제가 해주실 오늘 거죠? 준비했죠? 적어왔는데 네. 그에 앞서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한 논객으로서 한 정치 칼럼니스트로서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가지고 또다시 정권을 못 잡으면. 정권을 못 잡을 가능성을 보인다면 아, 정권을 못 잡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박근혜란 자기 이름 세 자를 제외하고 다 바꾸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이름 세 자를 남겨놓고 바꾸지 않는다면. 다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를 아, 지지하고 계셨습니까? 냉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아, 지지하고 계셨군요. 박근혜 후보에 지지하는 나의 모든 마음을 철회하겠다. 처리하겠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박근혜 자. 대권 잡으려면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혹시 뭐 문재인 대권 잡으려면 이렇게 이런 거 혹시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좀 지켜봅시다. 아,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박근혜. 자, 그래서 네. 박근혜 후보가 대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전략적 사고의 틀을 180도 바꿔라. 이건 당장 바꿔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의 틀을 180. 전략적 사고 이게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견해가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말이죠, 이 총선형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선을 치르는데 똑같은 선거 아닙니까? 총선과 네. 대선이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똑같은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총선도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이고 대선도 전국 선거인 건 틀림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총선이라는 뭐냐면 소규모 지역선거의 확대판이 바로 총선입니다. 그러나 대선은 뭐냐? 새누리당의 전 조직,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전 이 지지층을 완전히 규합해가지고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게 바로 대선전인 거예요. 여기에서 박근혜 리더십의 한계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적인 예로 지금 박근혜 캠프에는, 대선 기획단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 후보와 통하는 그 통로에는 몇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몇 사람이 뭐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조언했던 몇 사람, 친박계를 중심으로, 또 예컨대 친박계 중에서도 무슨 대전략가라든가 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창피해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종의 가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총선 때 이 사람들 데리고 했는데 한나라당 천마땅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121석 얻었고 이번에도 151석 얻은 거 아니냐? 뭐가 어떠냐? 이런 자기 확신,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네. 권투 경기 있잖아요. 예. 그건 헤드급, 미들급, 뭐 웰터급, 뭐 핑급 많잖아요. 네. 이건 총선 같아요. 약간 급별로 다 다르니까. 각 지역마다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런데 축구 경기 이거는 대선 같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11명 딱 해서 완전히 뭐 미들급 이런 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스포츠 비교를 딱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비유예요. 아주 훌륭합니까?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진영 대 진영에. 네, 축구 경기지. 네. 대선은 축구 경기. 뭐 권투라든가 레슬링 이런 거 이제 각 급 체급별로 다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총선. 요렇게 구분을 확실히 줘야 되겠군요. 모처럼 박양가가 아주 참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그렇습니다. 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 제가 막 나갈 때 그냥 타이어에서 바람 빼고 지금은 타이어에 참- 바람 넣고 있죠. 넣고 있는데 바람 넣고 아주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바람 넣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진영 대 진영의 게임을 총 감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선 후보인 거죠. 네. 동네 싸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거대한 싸움을 이끌어가는 장수,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까? 아니 잠깐만. 좀 다른 겁니까? 네, 좀 다른 예,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또 드릴 말씀이 네, 있습니다. 들으세요. 예. 이 새누리당한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네? 축구가요. 네. 공격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수비도 잘해야 되고 미드필드도 잘해야 되고 골키퍼까지 완벽히 잘해야 돼요. 그렇죠. 대선이 바로 그런 게임이라는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게임인 거죠. 내가 미들급은 포기하고 뭐 웰터급, 핑급 뭐 저기 세계 이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맞죠 지금 비유가? 맞습니다. 네, 축구처럼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는 감독이고 그죠? 네. 전부 다 싸우도록 격려하고 수비, 미드필드, 공격, 뭐 골키퍼까지 후보 선수까지 전부 총동원해야 되는 거죠.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네. 다친 선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예. 일례로 1987년도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군인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도 사실은 정치를 7, 8년 하고서 출마한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후보가 뭐라 했냐면 당시 집권당 민정당한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여러분들이 시키라는 대로 내가 전부하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조직이 사기충천해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아, 자기를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렸군요. 비워버려. 그렇죠.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겠다. 하겠다. 나는 비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에서 보면 공격형 한두 명 뛰고 나머지 수비랑 이쪽은 다 의자에 잔디밭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고 지금. 있는 거죠. 이런 게임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길 수가 얘기죠. 없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선 후보는 총감독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이게 밀릴 때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즉각적인 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조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1인 체제다. 1인 체제인 2인자가 거예요. 없다. 네. 2인자가 없네요. 자, 그래서 네. 바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네. 이 박근혜 스스로 1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과감히 네. 좌장하면은 김무성 의원이 생각이 나요. 그런 거죠. 네. 이 캠프 안에 좌장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아, 좌장을. 이 방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좌장이라는 게 친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좌장이 친박. 그것은 친박이 예컨대 친박계가 설치도록 만든 것과 좌장을 세운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럼 좌장이 친박계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 거기까지는 상관없습니까? 그건 제가 그것까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지금 저 새누리당이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으로 치면은 사장은 있고 부장, 국장만 있는 거예요. 이사가 없군요. 이사가 없어요. 전무가 없어요. 상무가 없어요. 축구로 치면 수석 코치가 없네. 없는 코치가. 거예요. 그죠?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후보한테 시시콜콜 일일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질질 늘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2, 3일 안에 적어도 2, 3일 안에 박근혜 후보의 대국민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늦었죠. 이게 한 20일 동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기다리던 사람 또 뭐 이런저런 불만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언론에서 박근혜 캠프의 좌장은 김무성 의원이다 하는 표현을 제일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에게 좌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좌장이 있나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좌장이 없으니까 모든 결제를 박근혜 후보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재호 좌장. 이재호를 좌장으로 세워서 네. 이재호가 모든 악역을 다하면서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아, 공갈협박 이건 공갈협박은 안 되죠. 그리고 공갈협박한 그거를 현장을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아, 그냥 공갈 협박한 제가 현장을 보셨습니까? 증거를 내놓을까요? 무조건 이걸 울리지 마세요. 심장이 벌렁벌렁. 공갈협박은 협박죄 아닙니까? 공갈협박죄인데. 저한테 승복할 수 없고 네, 하여튼 승부할 수 없습니까? 공갈을 치거나 네. 협박을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우리가 또 인신공격 이거는 좀 우리가 자, 그래서 네, 네. 악역을 맡겨가지고 네. 결국은 뭐냐? 이명박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을 마치고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자기 형 하나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메바처럼 핵분열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표현이 아주 기막힙니다. 거기에서 패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지금 좌장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정치의 생리상 좌장이 없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생리적으로
이인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넘버 투면은. 왜 그러냐? 제가 그 근거를 찾아왔어요. 왜 이게 그러냐?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 경쟁할 총선. 때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이 자서전을 쓴 대목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젊으셨네요. 예. 하여튼 뭐 얼굴 예.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대목에 보면 네. 돌아서는 사람들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돌아서는 사람들, 네. 배신한 사람들. 네. 그 대목에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박근혜 후보가 쓴 겁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이런 책을 쓸 때도요, 대신 대필해 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쓰시죠. 본인이 날밤을 새워서 이걸 쓰는 거예요. 정말 그 원칙 소신이 참 질리는 분인데, 네. 그 매일매일 유세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가지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신 때는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할 수 있었겠냐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인생의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러니까 비겁함을 본 거죠. 그렇죠. 이 자신들의 비겁함. 비겁함. 이 대목이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이른바 김재규와 차질처가 간에 이인자를 놓고 그 각축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절대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인자를 두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 생내적으로 지금 자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직접 진도지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수석 코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이나 뭐 이정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이인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좌장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좌장이라는 의미가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후보 대신에 네. 어떤 결정, 그죠? 네. 그 결정의 말에 힘이 실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을 해가지고 이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후보가 되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비서실장을 민정계를 시켰어요. 신경식 의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민정계 골수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안방을 공개해야만 자기와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비서실장을 네. 민정계인 신경식 의원을 시키고 자기 선대 본부장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김윤아 의원 허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도 민정단계죠. 거기서 민정계 아니었어요. 정치는 그렇게 해야만 새가 모아지는 거죠. 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기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구나 해야지. 지금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친박계 골수 최경환 의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새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의 어떻게 보면 적에 해당하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심었을 때 그 적들이 내 편이 된다. 아니, 그렇게 적도 되는 아니에요. 새누리당 당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기보다는 네. 내 측근이 아닌 사람, 그죠? 네. 비박 인물 세웠을 때 그게 제대로 다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저런 통 큰 포용력이 있구나, 박근혜한테. 그 포용력, 네. 그 단어, 그 포용력이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과감해 보여줘야죠. 포용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네. 지금 좌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당초 대선 기획단의 그 기획 골격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하고 안돼. 예, 정치 쇄신 특위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네. 이 투톱으로 한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김종인, 안대희 두 분이 투톱이라 해가지고 그걸 좌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죠.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에 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결제해 주세요 하겠어요? 안대희 위원장한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누군가, 아, 이분이 대단한 복심이구나. 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구나. 예, 근데 김윤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좌장으로 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런 말씀은 정치적 오해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김무성 의원 왜 못 부릅니까? 불러가지고 당신 좌장하시오 말이야. 이런 파격적인 말,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카드를 내밀어야지. 말만 국민 대통합, 100% 대통합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김무성 의원 왜 중용을 못합니까? 김무성 의원하고 친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황당한 말씀 좀 하지 예, 마세요. 예, 예. 네, 오늘도 아니다, 잘하시다가 야, 또 예를 바람을 들어. 빼시네. 그 김무성 의원을 예를 들었는데 또 네. 다른 의원 예 드실 분은 없습니까? 아, 예컨대 많지요. 네. 아, 예컨대 지금 뭐 남경필 의원도 있고. 아, 남경필 의원. 네. 아주 그 용기 있는 아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남경필 의원. 사건건 시위 거는 게 남경필 의원 아닙니까? 네네. 남경필 의원이죠. 근데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할 수 없으면 정치할 게 아니라 어느 뭐 대학교 이사장을 한다든가 네. 뭐 총장을 한다든가 기업 CEO를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자르고 보기 있는 사람 또 집에 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CEO지만 네. 정치라는 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네? 자, 네. 이제 좌장을 세워라. 자, 세 번째 하셔야죠. 그렇죠. 이 뜻께 좀 멀죠? 아, 네, 괜찮습니다. 뜯어 주십시오. 아유, 예. 네. 주도 세력을 형성해 밀고 가라.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지금 박근혜 캠프 안에는 주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주도 세력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후보는 2인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약삭 빠른 친박계, 왜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 아, 이 양반 절대 이 2인자를 인정 안 한다. 김무성 봐라. 저렇게 대들다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떡하냐. 오로지 통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통로만. 수문양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로 통하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네? 그냥 오로지 충성 경쟁 이것만 하는 거예요. 충성. 네. 다 길목 잡고 있다. 충성. 소위 말하는 눈도장. 눈도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뭔가 이것을 끌고 가는 주도 세력이 6명, 7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인에 7인에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장을 중심으로 한. 네. 무슨 비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해명을 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후보한테 빨리빨리 소통을 해서 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정하고 카드를 내놓고 또 깨지면 후퇴하고 다시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 같은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축구 경기 같네요. 아까 네. 뭐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죠? 지금- 전략 딱 세우고 지금 주도 세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할까요?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눈치 빠르시군요. 네.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빨리 차별하라. 이건 제가 거듭 강조하는 바예요. 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공약 중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번에는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왜 지지도가 밀렸냐면은 지난달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이른바 전당대회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또 9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분명히 이 문안 폭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안 폭풍에 가장 크게 흔들린 게 뭐냐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양이 차지 안 해왔던 성이 차지 안 해왔던 이른바 보수 우파층이 이번에 크게 흔들다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죠?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안철수 그죠. 후보 쪽으로 쪽으로 많이 가죠. 네. 이 보수 우파층, 전통적
지지층이 할 수 있는 보수 우파층이 너무너무 박근혜 후보한테 실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산토끼, 이 전통적 지지층, 이 산토끼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카드를 박근혜 후보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산토끼들이 막 뛰어다니고 제멋대로 가버리죠. 네. 집토끼만 사실은 완벽히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거고. 제가 좀 말을 좀 거꾸로 했는데 이 집토끼마저 잡을 수 있는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네. 지금 집토끼마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도 우파든 중도 좌파에 있는 네. 산토끼들을 자꾸 쳐다보다가 예. 그것도 못 잡고 완전히 진짜 보수를 원하는 네. 그죠? 보수 안정을 원하는 보수 우파 세력 집토끼를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예컨대 대북 문제, 남북 관계,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 각축전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외교 문제,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왜 박근혜인가? 왜 박근혜는 안철수 문재인과 다른가에 대한 차별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내놓으라 이 말이죠. 빨리 입장을, 이른바 보수 우파의 집도끼를, 나가 있는 집도끼를 다시 불러들이고 또 잔류하고 있는 집도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를 빨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박근혜를 싫어한다고 해서 안철수와 문재인을 찍겠다는 유혹을 느끼고 있는 집도끼들한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집 나간 집토끼를 잡아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집 나간 집토끼를 빨리 잡아라. 네. 예. 자, 마지막. 궁금합니다, 저도. 네. 떨립니다. 자, 이건 말이죠.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독사처럼 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독이 있는 뱀처럼 대들어라. 정말 독하게 되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단일화가 이른바 왜 야합이냐? 안철수의 정책이 과연 지금 뭡니까?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과 가치가 공유돼야만 후보 단일화라는 게 할 수 있는 거지.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장 출신이고 한 분은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서울과학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하던 교수 출신인데 이 두 분이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가치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단일화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인 거예요. 도대체 두 분이 무슨 성장 과정이 같습니까? 무슨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무슨 민주화 투쟁할 때 돌 하나 던져본 사람입니까? 에? 무슨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어떤 정책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책적, 이념적 이 스펙트럼이 어느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두 분이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반새누리당. 반새누리당이요? 네, 거기서 일치하죠. 그것만 갖고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반새누리당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말을 해야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당신들이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단일화하려고 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철수 후보가 툭 하면 우리 삼자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아니, 박근혜 후보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당신의 정책을 갖고 만나자. 정책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무조건 만나자는데, 만나게 되면 만나죠. 이런 사람 좋은 얘기만 하니까 지금 전혀 각이 안 서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만나죠. 네.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물어봅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뭡니까? 정책이 뭐예요? 지금 전국 대학교 돌아다니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2008년 7월 11일 대한민국 주부 박왕자 씨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 갔다가 북한 인민군이 쏜 총에 사살된 거 아닙니까? 화가 나죠.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 아니라. 자, 그 사건을 우리 어제 국민이 정말 다 노해야 됩니다. 전부 그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화를 내야 합니다. 자, 그야말로 참 황당한 사건이에요.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그걸 어제 안철수 후보가 조선대학 강연에서 뭐라 했습니까? 박왕자 씨 사고라죠, 사고. 네?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 피살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 했잖아요. 그럼 북한 측에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어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다. 네. 그럼 북한이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말로 바꿔 말하면 박왕자 씨가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는 얘기, 그게 북한의 주장 아닙니까? 네. 인민군 그 지역까지 넘어와서 쏜 거다. 그래도 민간인을 살해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죠. 그런 문제에 얘들 대해서 왔냐고 물어보고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사고냐? 그런 수세적인 자세를 갖고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예. 젊은 멋진 천재적인 지금 소년 같은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자신의 이름 석자만 빼고서 다 바꿔라. 이번 주말에 다 바꿔가지고 주초에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실 때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철회하는 성명서가 나올 수도 있고 지지를 지속하는 성명서가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의 그 멋진 입에서 나오실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뭐 성명서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 기대가 되는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정리해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한층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 갈아엎고 다 갈아엎자. 그리고 새판 짜자. 이런 주장도 본물처럼 나옵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DJ 인사들 영입하는 한강옥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한 20명이 지금 영입 찰나에 있습니다. 네, 김경재 의원을 포함해서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새누리당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새누리당의 그 당원이긴 한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젊은 소신껏 말하는 정치 새싹이 있습니다. 참 나이는 어려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거기다가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58초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